이번 주 총 금액은 111만 5,49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36회 시작합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고지 저희가 공지 올렸다시피 제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지난주에 저희 콘텐츠가 한 주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두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 애청자분들에게도 사과 말씀드려요. 사실 저 빼고 녹음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굳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한 해를 쉬다니. 만두피만 먹는 느낌인 거죠. 아닌데 진심으로 그냥 진행했어도 되는데. 만두피도 맛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별미로 좀 아쉬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저랑 국자영 디렉터 빼고는 아직 다들 그쵸, 코로나에 안 걸리시고 잘 버티고 계시네요. 네. 이미 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느낌에 증상이 항상 있는데 계속 음성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몸만 죽어라 힘든데 양성이 나와야 쉬는데 진짜. 네,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불편하고 좀 오래 가고 이제 끝까지 건강관리 잘들 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하면서 틈틈이 쉬기도 했고, 그리고 리온 대표가 빌려주셨던 책들 위주로 책도 많이 보고, 네, 대단하시군요. 시간은 밤, 류드밀라 페트루셉스카야, 그거 재밌게 읽었고요. 네. 에드워드지의 자전 소설 쓰는 법, 그거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다. 네, 저 재밌었어요. 네. 또 예전에 저희가 에바 일루스 책 한 적 있었잖아요. 해피클래스. 그 저자 책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왜 아픈가? 그쵸, 네. 한번 도전해보겠다 했잖아요. 이번에 도전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배움의 기쁨은 아직 안 읽으셨어요? 배움의 기쁨은 시작만 했습니다. 그게 원픽이었나요? 원픽은 아니고 읽는 동안은 뭐 그냥 그렇네 했는데 덮고 난 다음에 감정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읽는 동안 어떨까? 제가 아직 끝내질 않아가지고 그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뭐 읽었나? 아니요, 왜냐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전주에 이제 코로나로 힘드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 8시. 네. 그래서 얘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 하고 여러분들도 어느 날은 토요일 오전 8시 굳이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한다면 좀 더 저희의 감정선과 비슷한 감정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보다도 훨씬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이나. 저도 지금 선아 PD 목소리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다 돌아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맑아요.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리온 대표님은 스튜디오에 또 들어오자마자 기침을 막 하시고 이상합니다. 이번 녹음해보고 금요일 밤이 좋나 토요일 아침이 좋나 한번 저희끼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리온 대표님 이번 주 쇼핑 금액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111만 5,490원. 도대체 뭘 사신 거예요? 저도 지금 왜 많이 나왔죠?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죠? 강현 PD가 좀 알려주셔야겠다. 총 29권 중 8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악셀 비터, 색 빛의 언어, 조경국, 책 정리하는 법, 수시마 수브라마니안, 한없이 가까운 세계와의 포옹, 펜턴 존슨, 고독의 창조적 기쁨, 우리가 사랑한 작가들의 삶과 독신, 예찬의 말들, 김탁환의 섬진강 일기, 살바토레 리치트라웨 이인이 쓴 지오폰티,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글을 쓰고 토마스 산체스가 그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쿠센샤의 모에. 이렇게
저희가 8권 골랐는데요. 이 중에서 조경국님의 책 정리하는 법 부제는 네. 넘치는 책들로 골머리 앓는 당신을 위하여. 이 책 사신 거 보고 네. 리온 서재를 이사를 한다고 하니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이 책을 사셨나 싶었어요. 일단 리온 대표님, 네. 리온 서재가 이사를 했다면서요? 그랬어요. 네.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성수동이 정말 소위 말해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아직도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최근에. 네. 왜요? 거기 이제 더 많은 상점과 더 많은 문화 공간과 카페와 네. 심지어 저조차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할 정도인 게 명품들까지도 다 성수동으로 옮겨와서 디올 같은 경우에는 말이 팝업 스토어지 보기에 그냥 정말 매장 하나가 네. 떡하니 생겼는데 그게 뭐 올해 하반기까지만 운영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디올부터 해서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다 거기서 팝업 스토어부터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과 이 핫한 사람들로 너무 시끄러워서요. 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급하게 부랴부랴 옮기게 됐어요. 좀 조용한 이제 외곽으로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이유에서 한 건 아니고 이게 참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는데 에이 뭐 나도 아는 거 뻔하지 뭐 이런 생각과 남들은 어떻게 정리하지? 이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항상 망설이다 사요. 여기서도 성격이 보인다. 아 그래요? 왜냐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항상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리하지 또 궁금해하시. 궁금하죠.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죠. 진짜요? 그럼요. 항상 숙제고 매일매일의 일이거든요. 모르는 감정입니다. 리온 대표님은 나만의 책 정리법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어느 책장은 출판사별, 어느 책장은 작가별, 그리고 어느 책장은 지금 내가 현재 읽고 있는 책, 뭐 그런 또 어느 책장은 뭐 신발만 넣어놨다던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의 섹션을 또 따로 해놓기도 하고. 저는 지금 이런 카테고리별 정리가 아니고 버리는 법에 대해서 나온 책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책 정리하는 거 그야말로 진짜. 그렇네. 버리는 것도 정리구나. 버리는 생각을. 그 생각은 또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책이 많으신 분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 이분은 또 뭐 책장 선택부터 책상 위 정리 얘기부터 다양한 얘기들을 했고 이분은 재밌는 이력이 지금은 헌책방을 운영을 하시고 헌책방 전에 제가 서재하듯이 본인만의 공간을 시장 상가 조용한 2층 구석에 잠깐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은 저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제 책 정리에 대한 고민과 이사하면서 책을 어떻게 할지. 근데 여기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저도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서재 이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사할 때 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데 저는 두툼한 종이 상자를 써요. 책을 왜냐면 결국에 저 혼자 못 나르기 때문에 두툼한 종이 상자 박스 안에 넣어야 최대한 덜 상하고 제가 좋아하는 크기가 있어요. 50cm 이하로. 너무 많이 넣어도 또 이제 책들끼리 부딪히면서 상할 수가 있거든요. 훼손되죠. 네. 그렇죠. 택배 상자랑 다른 종이 상자인가요? 훨씬 더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그거를 재활용하는 게 또 다 소진할 데가 없잖아요. 택배로 보낸다고 해도 뭐 택배를 제가 막 몇십 박스씩 보낼 일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100상자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두고두고 다음 이사 때 써야지 하는데도 이사가 뭐 2년 후 뭐 이러니까 금방 또 소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의 방법으로 찾은 게 보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재밌었어요. 귀엽네.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보자기가 싸고 나중에 들기도, 보관도 들기도 편하고 나중에 보관도 쉽고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이게 남자분이고 책이 나보다 적다 보니까 보자기로도 나르시는구나. 저도 4-5 묶음 나를 때는 보자기로 하는데 그 이상은 사실은 보자기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자기로 싸놓으면 그 안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보자기요? 네. 근데 상자도 안 보이잖아요. 상자는 그래도 덮개를
10명? 10명. 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되고. 바로 확인이 되는데 보자기는 그치. 이렇게 묶음을 해버리니까 더 힘들죠. 매직으로 위에다. 네? 매직으로 그러면 매직. 재활용이 또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는 네.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네네. 이사 정리도 잘. 다 아니요. 그거는 아. 뭐. 이제 시작 단계인가요? 네, 이제 시작. 그럼 이제 서재 정리 다 되면 저희 다 아, 초대 좀 네네. 해주세요. 네네. 기다리고 그래서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저는 너무나 공감 가는 게 많아서 음. 그냥 피식피식 웃으며 읽을 수 있는. 근데 이거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네. 재미없을 네. 것 같아요. 이거 목차 보고 있는데 네.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네. 마지막 챕터가 책을 정리하는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최후의 막 버리는 이거 거 혹시 아니야? 그러니까 버리는 네.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기부하거나 네. 아니면은 전자책을 사는 방법. 아 전자책을 저처럼. 사는 방법. 제가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나 전자책으로 몇 권을 샀지 한번 봤거든요. 네. 한 300권 정도 벌써 갖고 있더라고요. 전자책 그것도 네. 계정 안에서 마치 내가 내 서재 꾸미듯이 막 이렇게 좀 그거는 제가 안 배치가 했어요. 가능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돼요. 모르겠어요. 돼요. 돼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산 순서대로 남아 있는 것도 순서대로만?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아 작년에는 내가 이런 책 위주로 샀구나. 맞아. 재작년은 내가 이런 주제에 꽂혔구나가 좀 보여가지고 아직 300권 정도면 정리를 안 해도 그래도 후루룩 볼 그죠, 수 후루룩. 있을 수준이어가지고 그럼 거기 몇 건 정도 들어가요? 무한대 아 진짜요? 기계 용량만 그 있다면 뭐 용량. 응. 아. 무한대로.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죠. 아직 대단히 전사책 300권도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정리하는 법 함께 봤고요. 이거는 배태혁 PD가 골랐던 책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 책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던데요. 네, 요즘 오.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네, 화제 책이에요. 화제 네. 잘 고르네요. 화제성. 네. 네, 저 사실 이 책 그 토마스 산체스 네. 그림이어서 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인가요? 그림은 토마스 산체스가 그렸고 음. 그 작가는 따로 있어요. 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린데블라드. 이분이 스웨덴 출신 네. 작가세요. 오. 이분이 스웨덴에서 명사신가 봐요. 오.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초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그 애도의 물결이 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으셨던 분인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사실은 제목이나 이런 설명들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그림책은 아니에요. 그 이분의 에세이인데 중간에 삽입된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반쯤 읽을 때까지 간단히 이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대 중반에 글로벌 회사의 중역 임원으로 임명이 될 정도로 20대 중반에 26살. 굉장히 능력자래요. 네. 근데 그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리가 들렸대요. 아니니까 이제 그만 해라. 이제 뭐 그거는 뭐 자기 내면의 소리인지 그렇지, 그렇지, 뭐 뭐. 어떤 종교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승려가 되셨던 분이지만 음. 그래서 모든 거를 버리고 승려가 돼서 태국으로 떠났다가 17년 동안 뭐 태국과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승려 생활을 하시고 또 17년 후에 이제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환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주변 승려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진짜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각오를 하고 다시 환속을 했음에도 정말 힘들어서 이제 우울증이랑 깊게 왔대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힘들어 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수련들로 명상에 대한 강의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극복을 하게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모든 게 다 좋다 할 즈음에 루게릭 진단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올해 초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설명 자체가 흥미롭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쓰신 좀 철학적이고 좋은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반 읽을 아니에요? 때까지도 계속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저 읽다 말았어요. 반 정도 읽다가 근데 너무 화제가 되니까 이거 내가 안 읽으면은 조금 모를 수 있겠다. 도대체 다 읽고서 나는 별로던데? 라고 얘기할지언정 다 읽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읽었는데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뒤로 갈수록. 네.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분이 존댓말로 쓰셨고 뭐 그냥 담담하게 써 내려가셨는데 되게 솔직하게 그냥
쭉 써내려가셨어요. 시간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한 반쯤 읽었을 때는 승려가 됐고 승려 생활이 어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이런 거는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좀 어쨌든 문학적으로 막 잘 써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뭐 그냥 평범한 얘기 아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했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실수부터 자기의 아픔 뭐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는 어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담담히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만약에 했다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말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분이 처음에 이제 뭐 자기가 얻게 된 초능력이래요. 무슨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런 소리였구나. 네, 별로 뭐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걸 지금 왜 초능력이라고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다 읽다 보면은 나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계속 수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일 크게 왔던 게 이분이 평생 사람이 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자기한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제일 저한테 와닿았고 이런 류의 우리가 모르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건 읽어야 자기한테 어떤 게 제일 이제 와닿는지는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삶의 진리는 단순한데 말이죠. 맞아요. 네.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다 변주를 하는 거고 사람마다 깨닫는 시점과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저도 지금 읽어야 될까? 그냥 패스를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화제가 되니까. 추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책이 참 네. 그 경계선에 있는 네, 책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하지 마세요. 네. 아니 왜요? 왜냐면 남들이 다 읽으니까. 아니 근데 또 이때 안 읽고 넘어가면은 아니 읽으시되 추천하지 마시라고. 읽때 느낌 추천하지 있게. 말라. 느낌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안 하는 걸로 네. 하고 넘어갈게요. 읽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책값이 사악한 한 권의 책이 지금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지오 폰티. 이탈리아 건축가 아니에요? 맞아요. 지오 폰티? 네. 이 책이 얼마예요 지금? 건축책이군요. 네. 42만 3천 원. 사진이 엄청 많아요? 네. 그 아트북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두꺼워? 자체가 네. 크고 두껍고 어. 딱 저 혼자 들고 갈 때 무거운 정도. 거의 벼르고 배송료가 벼르다 굉장히 샀어요. 비싼 거 아닙니까? 배송료가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 꼬르소고모에서 직접 샀는데 아. 꼬르소고모에서 서울에 생긴 지 런칭한 지 14주년이라고 해서 이 지오폰티의 그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축가로도 유명하지만 디자이너로도 그쵸. 되게 유명해서 음. 가구들, 갔다가 의자라든가 뭐 조그만 뭐 서랍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 전시를 했던 거고 좀 이런 책들은 벼르고 있다가 어떤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을 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선물한 네, 거네요. 네. 지오 그런 폰티.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사는 거라서 이 전시도 하는데 이번에 살까 하고 샀던 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책값이 책값이 그러게 100만 말이에요. 원대로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이 책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영 디렉터가 고른 책인데요. 김탁한의 섬진강 일기. 이 책 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으셨군요. 그렇죠. 네. 읽었죠. 왜냐면은 탁한 쌤께서 책을 서명해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매번 책 내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문구를 좋지, 적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새롭게라는 문구로 통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서 새롭게. 멘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멘토. 좋은 어른이라고 좋은 어른. 좋은 어른.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멘토라고 하기엔 조금 낯간지럽고 네, 좋은 어른. 그래서 이분이 10년은 대전에서 또 10년은 서울, 또 다른 새로운 10년은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이제 집필실을 새로 차리시고 그 삶을 일기로 쓴 거를 이제 책으로 묶은 거예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일기를 묶은 책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어떤 이게- 부분이? 이게 이거 저 이 얘기하기 싫은데 뭔데요? 삶의 연륜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제가 너무 이거 자주 언급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런 분들은 되게 그냥 별 얘기 아닌 듯 툭 하지만 그렇죠. 거기서 내가 느끼게 하는 게 되게 크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일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어떤 건 뭐 세 줄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몇 장 뭐 두세 장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한 권이 두꺼워요. 이제 글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세 줄만 읽는 것도 되게 큰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직업이 소설가시지만은 글 쓰는 분이시지만 내려가서 서점을 하시는 거죠. 서점을 하시고 하고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거 이외에 그 환경 얘기부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같이 간단하게 있네요. 쓰시는데 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어.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 책 읽고 이 책을 이번 주 책으로 할 걸 그랬나? 그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제가 그렇게 근데 주장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저 되게 친한 분이니까 네. 누를 끼치고 싶지가 않은 마음에 아. 이 책을 안 한 거예요. 아, 제가 그랬구나.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그리고 만에 하나 다른 분들이 이 책 읽고 별로면 어떡하지? 아. 이제 그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할 거 그랬네요. 저는 사서 조금 읽어본 상태였기 때문에 네. 막 주장했거든요. 이 책 하자고. 왜 안 하냐. 그래서 보통은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네. 이 책을 고르지 않았는데 음. 걱정입니다. 좋은 책이고 네.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책 이야기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야죠. 오늘의 네. 책은 걱정된다는 게 오늘의 책. 예, 펜턴 존슨의 고독의 창조적 기쁨. 부제는 우리가 사랑한 작가들의 삶과 독신 예찬의 말들. 자, 카멜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펜턴 존슨은 1953년생이고요. 켄터키주에서 9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대요. 엄청 다복했죠. 9형제라니. 지금 나이는 만 68세더라고요. 네. 그리고 논픽션과 소설을 쓰는 작가고 LGBT 문학상인 람다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7권의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첫 번역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계시고 또 뭐 미국 곳곳에서 창작 워크숍을 이끌고 있대요. 이 책 표지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안 읽으셨죠? 저기 태우 PD랑 강연 PD는 이 책. 아니 빌렸는데 빌렸네, 읽었네? 빌렸는데 읽다가 포기했어요. 왜요? 너무 왜 어려워? 포기했는지 아니, 조금 어렵지는 있다가 않은데, 이제. 예. 자, 그럼 표지 어떠세요? 표지 일단 표지요? 표지가 딱 보면은 읽고 표지 싶게 만드나요? 보면은 아니요. 이거 되게 느낌이 이사 간다고 집 싹 비우고 짐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안녕 하면서 이제 집 나가기 아, 전에 진짜? 한번 보는 느낌? 맞아, 약간 그런 그냥 느낌이에요. 나는 느낌이 어떤 그냥 되게 음반으로 치자면 컴필레이션 음반 같은 표지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거 딱 표지 보고 이 화풍 되게 익숙한데 싶었거든요. 되게 작년에 제가 북유럽 네. 관련된 책들을 네.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덴마크 화가 맞아요. 비렐름 하메네스웨이 작품이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 여러 개의 문과 창이 사선 이사 가기 전에 진짜 집 한번 둘러보는 그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맞는 것 같아요. 휑한 느낌도 네. 있고 차분하고 그 작품의 제목이 뭔가요? 이 작품이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덴마크어로 덴마크어인 것 되어 있어가지고. 같아요. 한번 근데 읽어주세요. 대충 덴마크어로. 보면은 인테리 대충도 읽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글씨인가 싶은 스트랑가데 40번지와 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다가 이 화가의 아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내의 뒷모습을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그린 게 아닌가? 집이 굉장히 네, 추정됩니다. 대저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지부터 이게 안 인테리어, 그래도 인테리어. 책 제목에 고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독자들의 손이 안 갈 텐데 표지까지 너무 쓸쓸하게. 좀 쓸쓸하게 한 게 아닌가. 오. 제가 저 화가를 좋아하긴 하지만 표지가 좀 그랬어요, 저는. 다른 그렇구나. 표지를 고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관심이 좀 덜한가요? 저는 관심이 가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오. 어때요, 광현 PD? 고독. 제목에 고독이 들어간다. 좀 감정이 과잉된 책일까 싶은 듯한 느낌? 태욱 PD는
저는 그냥 아예 아무 호불호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네, 못하는군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런가 안타깝네요. 많이 안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리온 대표님이 네. 팔아주셨으니까. 저도 산 걸요. 네, 3분 일단 2분이 사주셨어요. 자,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저자 펜턴 존슨이 왜 이 책을 썼을까? 이제 앞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요즘에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구 변화, 인구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변화 한가운데는 이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기준 1인 세대 있죠. 1인 세대가 몇 퍼센트를 넘었는지 아세요? 15%? 광현 PD. 몇 20%? 저도 뭐 한 20% 넘었을까? 처음으로 40%를 진짜요? 엄청 많네요. 936만 세대. 와. 와, 그만큼 비혼주의와 저출생 네. 현상이 심각한 거죠. 와. 혼자 사는 분이 그렇게 진짜 많은 깜짝 거예요. 놀랐습니다. 1인 세대, 1인 세대로 분류된.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변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러지 말고 좀 다양한 인간관계의 가능성으로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했고 또 싱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독신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독신. 네, 영어로 솔리터리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독신으로 번역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싱글과 독신. 그렇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근데 독신은 뭔가 좀 더 종교적인 것 같아. 철학적이고. 그리고 되게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의지. 네. 내가 선택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 책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의미의 고독을 선택했다라고 하거든요. 혹은 선택받았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건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약간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죠. 이 책에 네. 색채가 좀 그런 게 깔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저자가 자신한테 영향을 줬던 여러 이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을 11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독의 뭐 장점, 고독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파헤친 책이에요. 파헤친 책이고 읽는 재미는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이 저자가 고른 11명의 아티스트들 아는 사람들도 있고 좀 생경한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는 참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한 끗 차이로 읽는 재미는 있었지만 이 소설 멤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생각한 이제 그 지점부터 제가 고민이 됐던 거죠. 너무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리온 대표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도 비슷해요. 읽는 재미가 있었고, 근데 저는 이게 편차가 좀 컸던 게 여기서 모르는 아티스트의 얘기도 재밌었어요. 선아 PD는. 저는 네. 그 마지막 예를 들어 빌 커닝햄 네. 몰랐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 분들은 사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다른 책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쵸.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글 쓰는 작가들은 알고. 근데 저는 폴 세잔이랑 빌 커닝햄이 제일 재밌었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로드 메컨과 니나 시몬이라고 이분들은 가수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아티스트들. 저는 처음 들어보고 그렇구나. 심지어 검색해서 음악을 들어도 모르겠고 나중에 니나 시몬 노래 하나 그 이분의 노래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필링 굿? 네. 그 저기 리메이크한 그 남자 그쵸. 누구지? 부블레. 네네 마이클 부블레 노래로 알 뿐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내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나? 아니면 이 챕터가 재미없는 건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살짝 헤맸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모르는 사람 얘기에 내가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좀 편차가 있지 않나라는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고 저는 다 읽고서 궁금했어요. 왜 쓰셨을까? 이게 이분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첫 번역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구글이랑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작가들도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작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가들이 이 책을 낸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왜 냈을까? 이 작가들은 왜 좋아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약간 조금 혼자 살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어쨌든 이분은 성소수자이시기도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이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40%라고 하니까 소수자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졌네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더 지적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시선을? 들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맞아. 네. 소수라고 생각, 마이너리티라고 네. 취급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가 아닌데 사람들은 소수자 취급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 이제 그런 편견 어린 시선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한 번은 이런 걸 써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쓰셨나?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이제 그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 그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떤 식으로 기쁨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리스트를 드렸던 것 중에 낭만적 은둔의 역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낭만적 은둔의 역사는 비슷하게 고독을 다루지만 독신을 다루진 않아서 좀 더 저는 이제 좀 더 포용력 있는 글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굳이 독신만 다룬 게 왜 그랬을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꼭 독신만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을 보면은 뽑은 예술가들 중에 폴 세자는 독신도 아니었어요. 결혼도 했고 그쵸, 아들도 그쵸. 있었고. 네네네. 그 니나 시몬도 결혼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엄밀한 의미의 독신은 또 11명 중에 뭐 한 7명 정도 될까? 그러면 독신이 네. 단순하게 그냥 나는 혼자 산다라는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어떤 좀 더 정서적이나 혹은 고독을 가치관적인 면이라는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작가가 네. 얘기하는 거는 네. 고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광현 PD는 이 책 빌려가지고 다 읽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거의 되게 초반에서 멈췄어요. 왜 멈추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책에 관한 그런 이유는 아니고 말하기도 민망한 건데 왜 학교 다닐 때 과제를 하다가 과제 제출 기한이 하루 늘어나면은 갑자기 나한테 무한한 시간이 생긴 것처럼 여유가 너무 많아지고 자신감 생겨지고 그렇게 여유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그마치 일주일의 시간이 늘어나 연장이 버림으로써 됐죠. 네. 그렇죠. 읽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따가 읽어도 되겠네. 영원히 못 읽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읽는 동안에 막 안 넘어가고 너무 재미없고 막 이랬던 거는 아닌 거예요? 네, 뭐 그런 그러진 책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어렵거나 네. 읽기 힘든 책은 맞아요. 아닌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초반에는 이제 뭐 들어가는 말 부분인가 그러면서 막 독신, 고독, 자기는 네, 고독을 맞아요. 어떻게 뭐 얘기하고 뭐 독신남, 독신녀에 대한 뭐 어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 이 몇 페이지야?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게 다 채워져 있는 건가 오히려 걱정했지만 목차도 보고 하니까 뒤에는 그냥 뭐 헨리 데이비소로 얘기하고 뭐 맞아요. 아티스트들 얘기하는 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잘 흥미롭겠다 넘어가겠네. 했는데 이제 다만 저희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세 분은 네. 진짜 처절한 고독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처절한 고독.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 내가- 질문부터 합시다. 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태욱 PD부터 한번 그 대답해 말로 보세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그냥 외로움과 고독이라 하면 고독은 좀 더 본질적인 감정인 것 같고 외로움은 그냥 내가 지금 내 옆에 뭐 뭔가가 없어서 내가 외롭고 심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고독은 진짜 그냥 나 혼자 있는 느낌 같은 그냥 이 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느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전에는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롭다랑 고독하다. 그리고 좀 더 저한테는 외롭다가 좀 더 부정적이고 외롭다는 누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마음이 맞아.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의 외로움은 저는 그거는 되게 저한테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롭다랑 고독하다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욱 PD가 말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외롭다는 누가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감정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론리네스와 솔리튜드를 딱 떠올리면은 솔리튜드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철학적일 수 있고 철학적인 것 같고 근원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인 것 같고 론리네스는 더 이렇게 감정적이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광현 PD는 어때요? 그 두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외로워 고독해. 사실 근데 우리가 나 고독해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문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애매한 단어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쓰기는 하지만 저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둘 사이에 어떤 의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도 다만 고독에는 뭔가 내가 이 고독이라는 지금 만약 내가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단어 같아서 예를 들면 나 고독해 하다 요새 아주 고독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그 않아? 어떤 구성에 그러니까 그 일부는 나 지금 좀 본다면 좀 멋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거나 아무튼 외로움은 뭐 좋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단어라면 그래, 고독은 비슷한... 좋게 해석될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고독은 외로움하고 비슷한데 어딘가서 읽었던 구절이에요. 되게 고독은 자발적 외로움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독은 저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찾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든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뭔가를 나를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차이가 있는 두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해 봤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외로워 본 적은 많지만 내가 이렇게 고독을 뼛속 깊이 느껴봤냐? 아직은 저기 경지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아까 배태욱 PD의 질문에 답하자면 많이 외로워봤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 외로워요? 어떨 때 외로우냐고요? 네. 수시로? 그래요? 진짜요? 수시로?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제 이 단어의 정의가 모두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외로움도 그래요. 네. 모두 다를 거라서 저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독은 수시로 고독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고독하고 싶어서. 네, 즐기는구나. 네, 고독을 느끼는 나를 보아라. 네. 나를 추앙해라. 아무도 안 일어난 시간에 일어나 있는다던가 서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 혼자 있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면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외로움은 사실은 별로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처절하게 외로워봤다 하는 게 언제냐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저희 아빠가 너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서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위로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줘도 다 기분이 나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들조차 저한테 연락이 되게 뜸해졌었어요. 이제 힘들 테니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던 건데 제가 그 후에 한 몇 달 후에 친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정말 외로워 죽는 줄 알았다고. 아니 왜 전화를 안 하냐고. 다들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처절한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뭔가 사람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나는 너무 슬픈데 모두 나를 그냥 알죠. 마음은 알죠.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지만 제가 느낌은 모두 날 버려두네. 약간 이런 느낌에서 가족들은 같이 있었지만 가치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함께 위로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너무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 되게 정말 처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고독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되게 의구심스러워. 아니 네가가 아니고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정의한 고독의 의미에서 전 자발적이지 않았고 그럼 일단 저의 정의에서는 탈락이죠. 탈락인데 예전에 영국 연수 갔을 때 이제 23살, 4살 이런 때니까 어린 나이에 느꼈던 고독인 거니까 그때는. 근데 의지할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견뎌내기엔 너무 그게 감당이 되지 않는 막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때는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도 안 만나려고 이제 배척하다 보니 외국인 친구도 없고 뭐 한국 사람도 없고 혼자 뭘 다 감당해내야 했던 시기였어가지고 아 혼자란 건 이런 느낌인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도 안 만났다라는 안 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자발적으로 거 아니에요? 선택은 했지 그것은. 그런데 근데 감정은 이게 되게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변에 막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안 만나고자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도 만나곤 했지만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아침에 오전과 저녁에 일을 두 탕을 뛰고 중간에 학원에 가면서 몸이 너무 아프고 막 너무 뭔가 되게 외국인 외로운데? 노동자. 그거는 외로움인데? 아 이거 외로움인가요? 이건 되게 외로움인데? 좀 고독했는데 나 그래서 어. 근데 뭔가 이게 좀 힘들었던 그 시기가 되게 좀 고독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외로움인 걸로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이 책 뒤쪽 책날개를 보면 네. 여기서 다뤄진 예술가들이 남긴 고독에 대한 말들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제태욱 PD는 어떤 문구가 마음에 와닿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밀리 디킨스가 한 말이 참 좋더라고요. 시 한 구절이죠.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이게 이 책 읽고 나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강현 PD는 어떤 문구가? 저는 이거요. 헨리 제임스. 저 누구죠, 근데? 헨리 제임스. 소설가. 작가. 네. 나는 너무 괜찮은 독신자라서 나를 망칠 순 없어요. 자만 같겠지만 자기를 방어할 땐 자만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거요.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 타고르.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 검은 폭풍우, 그리고 심오한 감정, 혼자여야 진정한 무한함을 목격할 수 있다. 여럿이면 그 모든 것이 보잘것없고 정신이 산만해진다. 리온 대표님은요? 저는 이러고 싶다가 있었는데 월트 위트먼의 나는 큰 사람이라네. 나는 아주 많은 사람을 품지. 좀 많은 사람을 품고 싶은 것 같아요. 품고 계시죠 뭐. 아니에요. 품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고립에 적합한 인간이거든요. 폴세잔이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저는 이제 뭐 공감 가는 게 많고 이걸 굳이 말로 설명해줘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그래서 선아 PD가 제목에 고독이 들어가서 좀 흥미를 안 끌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외롭고 고독한 거를 즐거워하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제는 at the center of beauty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하면 아름다움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부제가 solitude and creative life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제를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목으로 지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고독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2장 제목이 고독은 외롭지 않다. 이 마지막 장에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자기가 픽했던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지만 더 큰 거를 추구하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여러 뭐 니나 시몬이나 타고르나 헨리 제임스나 여러 아티스트를 픽한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수도자, 구도자의 삶을 산 게 아닌가.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침묵도 필요하고 고독도 필요하다. 이게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도 진짜 농담이 아니고 결혼 전 39에는 진심으로 고독을 자발적으로 정말 선택해서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저자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저자가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랑이 아니고 되게 그 우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류의 사랑과
이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 거 되게 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던 것 그리고 같아요. 솔직히 혼자 굉장히 잘 지내는 분들이 또 남과 관계를 맺을 때도 되게 그럼요. 건강하게 잘 맺을 네,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자가 한 말 중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독신 생활도 유지하려면 노력을 맞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너무 맞는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은 어쩌다 혼자 산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진짜. 전혀 네. 아니에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진짜 멋지게 혼자 사시는 그럼요. 분은 삶의 고수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렇죠. 누군가 같이 있으면 대충 삐댄단 말이야. 어. 의지하기도 하고 맞아. 퉁치고 가고.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아까 왜 전 세계적으로 음. 아니 우리나라였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독신의 인구가 1인 40%가 1인 세대. 아, 예, 예. 음. 1인 세대가. 그러니까 독신을 뭐 어떤 가치 평가할 만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선택할 뜬 아니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도 터치 안 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왼손잡이의 비율은 뭐 몇 %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사회가 어떤 분위기도 조장하지 않고 모두가 정말 자유롭게 난 독신을 할 거야 혹은 뭐 결혼을 할 거야 뭐 다양한 선택을 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독신의 비율은 몇 %일까요? 50대 50이지 50대 50일까요, 결국? 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아, 이건 그러니까 되게 그럼, 어려운 알 수가 어. 없지. 그러면 근데 독신이면 어. 연애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아니, 여기 그건 있는 분들 다 아니잖아. 그죠? 자유롭게 연애하고 그러니까. 사랑도 하고. 아니, 그렇게 결혼했다 치자면 와도 나는 돼요. 50일 어, 것 같아요. 50. 왜냐면 그러면,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음. 독신이어도 누구랑 연애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그치. 예를 들면 근데 독신은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철저히 내가 혼자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 비율이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쵸. 나이가 들면 혼자의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보고 연애도 해보고 좀 누구랑도 살아보고 하면 아이 혼자 사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그쵸. 공식 같은 게 공식이 사회적 있잖아요. 공식. 그렇죠. 그래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요? 결혼에 얽매이니까 좀 왜냐하면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결혼을 되게 원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나마 그런 족쇄들이 좀 최근에는 느슨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고 전일인 가구가 많아진 거가 되게 응원하는 게 음식도 식당도 이제 1인분을 파는 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제도들이 맞아요. 더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질문들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거 꽤 많이 너무 지나가지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은 책이네. 이야기하다 그러게요. 보니까 재밌네요. 제게 걱정입니다. 지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목은 고독의 창조적 기쁨 펜턴 존슨이고요. 이 마지막 질문 할까 말까. 뭔데요? 오글거리는 질문 해도 돼요. 자, 네. 오글거려요, 여러분. 근데 또 이때 아니면 언제 물어보겠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은 각자 다 구현하고 싶었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대상이 있었고 혹시 여기 계시는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 어떤 다 다른 거죠. 정신적 아름다움인가요? 정신적 아름다움일 그러니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 뭐 그림. 전 요즘 글. 있어요. 뭐예요? 전 요즘에 정말 건강한 이 몸을 갖고 싶어요. 건강. 신체적 아름다움. 신체적 아름다움. 근데 그 신체적 아름다움이라는 게 내가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냥 근육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쉐입도 굉장히 예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면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겠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그거가 되게 간절해졌어요. 요즘. 네, 굉장히. 신체적 아름다움, 네네네. 건강한, 네. 건강한 아름다움. 네. 혹시 광현 PD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걸 수도 있고 추상적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상적으로는 저는 언제나 사람들 예쁜 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섬섬옥수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저 자체도 뭐 그렇게 손이 못생긴 예쁜데, 편은 아닌데 예쁜데? 내 손 저도 훨씬 예뻐. 가장 그렇게 여자 손 손. 같네. 제일 예쁘다. 곱다. 그냥 농담 삼아 어디서 하는 말이 뭐 제가 뭐 다른 건 다 뭐 못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신체 부위 중에 뭐 어디가 제일 자신 있어라고 하면 언제나 발목 손목을 꼽거든요.
이게 뭐 남자치고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손목이 예쁜 건 뭡니까? 얇은 거. 아, 얇은 거. 손이. 손이. 저 발목 진짜 얇거든요. 인정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감탄해요. 가끔 이렇게 그냥 다리 뻗고 그냥 이렇게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그냥 그거 보고 좋겠다. 있으면 아 참 나 발목 이쁘다. 귀엽네.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내 그거야? 발목과 손목이야? 나의 스키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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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굉장히 거창하고 추상적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리온 대표님은 저는 사실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 대답하기가 더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저는 근데 아까 그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아름다운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냥 그 우리가 가끔가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좋은 에너지다 이런 맞아. 분들이 있잖아요. 바이브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거는 정말 내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야지 가능한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사실은 외면보다 충분히 아니요. 없는데요. 네, 그래서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수련을 해야 내가 내면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쌓고. 되고 싶은데 그쵸. 너무 요원해요. 그쵸. 네. 두 분 다 굉장히 그런 분들이신데요. 왜 이렇게 칭찬 마무리? 그러니까요. 오글거리는 타임이니까요. 나 이제 알겠어. 다음 주 잘 부탁한다는 뭐 그런 뇌물성 발언이죠 지금. 그럼 선아 PD님은 뭐예요? 저는 라디오도 제가 그래서 선택한 것 같고 계속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연결. 마음 그걸 지키고 싶다.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책 읽기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그쵸. 그런 거를 지키고 싶다는 그쵸. 생각을 잠깐 해보았었어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마무리할게요. 펜튼 존슨의 고독의 창조적 기쁨. 그래도 꽤 성공적으로 네. 너무 네, 좋았어요. 이제 나온 부담되는 것 거죠. 그렇죠. 많이 부담되죠. 저한 20분에도 끝낼 수 있어요. 안에. 시험 끝나고 같이 하다 망했어 했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알고 보니 90점. 그러니까. 나 망했어. 항상 배신감이 느껴지는. 제가 사실 녹음 전에 오늘 녹음 좀 걱정된다 어.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제게 진짜 걱정돼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댓글 소개할게요. 동서남북님이 네. 코타로는 1인 가구 후기 남겨주셨어요. 선 댓글 후 청취, 첫 댓글 욕심에 그만. 이분도 마음 급하셨네요. 마음이 급하네요. 그다음에 스밀님. 네. 코타로는 1인 가구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눈물 찔끔하면서 재밌게 보고는 주위에 막 추천했었는데 이 소설에서 딱 나오길래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응이 영 유유. KPD님께서 추천하신 바라카몬 요츠바랑도 진짜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저도 강추요. 이분 스밀님 저랑 좀 취향이 겹치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힘이 됐어요. 그다음 오뎅댕댕님 오뎅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이제야 올리는 감사의 메시지.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서 몇 주간은 이 서살도 챙겨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고 반가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SNS 이벤트 그렇죠. 선물 받으신 분이신가 봐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다시 밤 산책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 일상 지식의 정원인 이 서사를 다시 정주행합니다.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저희를 지식의 정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지금. 아유, 신났네. 네. 아이고. 좀 앞으로도 더 눈에 띄는 가끔, 활동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노력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그녀를 만나다 편에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잘 듣고 있어요. 5분 호흡도 정말 좋으시고 재미도 있어요. 인기가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저도요. 방송 하나하나 정말 잘 듣고 있으니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이수은 작가님의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읽어보았어요. 고전 소개도 너무 재밌게 해주신 책이라 이런 책 소개해주신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균의 마음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만나다 편 후기는 아니네요. 사실. 그리고 여행한 당나귀님께서 나를 알고 싶을 때 내과학을 공부합니다.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푸앗! 어렵게 느껴졌던 뇌과학이 백PD님 덕분에 가볍고 쉽게 느껴지네요. 과학은 어렵게 느껴져서 거리감이 있었는데 나를
또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끌리네요. 내가 이퀄 MBTI 플러스 4주. 크크크크크크. 자, 0601 하나님 유령의 마음으로에 달아주셨는데요. 듣다가 제 이름이 언급돼서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토요일에 미음사 패밀리데이 가는데 유령의 마음으로가 있다면 얼른 쭈쭈패 와야겠어요. 요즘 완전 SF나 진한 픽션이 가미된 소설들만 읽어서 실제와 비슷한 소설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조차 감이 떨어졌는데 다시 감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부끄러웠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낱 응애라서 그릇도 아직 응애 사이즈예요. 이러면서 겸손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진짜 안 갖고 가셨어요, 배태욱 PD? 못 찾아봤어요.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갖고 갔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죠? 자, 이서살 36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